안녕하세요. 40대 여성분께서 성남에 거주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채널을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가끔 시간이 날 때마다 듣고 있어요. 다양한 사연들이 많아서 재미나기도 하고 공감하며 슬퍼하기도 했어요. 이제는 습관처럼 매일 한 번 이상 듣고 있네요. 어느 날 친구가 내 이야기를 올려달라는 제안을 해서 처음에는 무심코 넘겼지만 계속 듣다 보니 제가 겪은 사연을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겪었던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사연을 시작하려면 제 남편과의 만남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무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으로 대학을 간 후 첫 독립을 했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게 되었을 때 교수님으로부터 조교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당시에는 다른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였죠. 그런데 과외 조교 업무를 보며 책임 있는 일을 함께 맡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교수님께서 하셨어요. 뒤늦게 월급도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죄송하다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감히 거절할 수 없었죠. 가끔씩 제 남편과 함께 조교 일을 함께 했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은 당시 시간 강사였어요. 저희 강사님이 아니지만 제가 탑과 조교의 일을 도와주고 있어서 탑에게는 시간 강사로 보였죠. 그래서 서로 충돌하는 일이 많았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 의지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나를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퇴근 시간이 언제인가요? 같이 저녁 먹으러 갈까요? 과제는 정리만 하면 끝나는 건데 도와줄까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교수님, 잠시 쉬세요. 금방 끝낼게요. 막내 잡고 계세요? 둘이서 하면 금방 끝날 거예요. 함께 퇴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남편과 4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생각했지만 결혼은 쉽지 않았어요. 예비 시댁 쪽에서 반대가 많아서 고민이 많았어요. 제 집은 시골에서 농사짓는 친정 아빠가 계시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비 시모를 만나러 가는 그날이 생생했어요. 그때의 조교 일을 그만두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교수가 되기 위해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주말에 과일과 꽃다발을 사들고 가족들과 함께 쉴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속의 인물들은 상당히 엇갈리는 행동을 하며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모가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대청소를 시작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친절하게 맞이하면서 시모의 행동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사건이 전개되었습니다. 마당에서의 대청소가 끝났을 때 시몬이 바지를 입고 일을 하는 모습은 묘한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마침내 마당 청소를 마치고 쉴 시간이 돼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과 시모 그리고 시몬이 함께 노력하여 마당을 깨끗이 청소한 모습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나보다 먼저 시몬이 어떤 것을 챙기고 있었는데 잠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나를 보더니 일어나라고 하면서 자기를 따르라고 했어요. 여기가니 집이냐 아직 할 일이 많으니 따라와라고. 시몬이 나를 데리고 간 곳은 텃밭이었어요. 시몬은 나에게 호미를 주며 잡초를 뽑으라고 하고 어디론가 가버렸어. 그때까지는 이게 부당하다는 걸 몰랐어요. 어린 시절부터 항상 해왔던 것이라서 아무 생각 없이 밭에 앉아서 잡초를 뽑고 있었어. 그 일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니 자기였으면 결혼하고 뭐고 당장 나간다고 하더라고. 그때까지 저의 성장 환경이 비슷했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한 면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괜찮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사람인데 일을 시키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아할 수 없었겠죠. 시모는 5시간이나 어머니와 두 사람만 있는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남편의 태도가 화가 나게 했어요. 해가 거의 질 무렵 시모는 마침내 나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지쳐서 거실 바닥에 앉아 있는 동안 시모가 나를 부르더니 손쉽게 저녁 준비하자며 마당으로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시모의 명령에 몸이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엉덩이가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면서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 남편이 따라 나왔어요. 말을 못하고 힘껏 남편을 째려보았다. 어머니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겠다며 말을 막지 말라고 해서 나는 지금 무슨 면담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래서 다음 결정이 무엇인지 물었는데 엉덩이를 한 번도 붙인 적이 없다면 어머니 마음에 안 들면 당신은 며느리로 탈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당신의 기분을 이해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워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상황에 어머니가 싫어하는 태도는 아닌 것 같았다. 알 수 없는 남편의 행동에 어리둥절해하면서도 말을 하다가도 좋다는 것을 말하면 다시 15번 말하다가 여기부터는 저붙는 태도가 기분이 나쁘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때 처음으로 그가 우유보다 걸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런 성격이 결혼 생활에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고 생각했다. 이때 결혼을 했던 주변 사람들은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 친정어머니는 고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친정아버지만이 남편을 좋게 봤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결혼을 서두르지 않는다. 미래의 교수아이가 될 것이라며 결혼 전 축하를 받았다. 처음 시모에게 인사를 가고 2번은 더 집에 오라 하며 함께 밥을 먹고 집 청소를 도와주었던 것이 떠올랐다. 결혼을 마지못해 허락해 주셨고 여기까지. 솔직히 말하면 나는 우리 민철이가 결혼을 늦게 할 걸 바랐는데 누가 알았겠는가. 그렇게 빨리 결혼할 줄. 넌 민철이가 교수가 될 수 있게 뒷바라지를 해줄 자질이 있을까? 어머니에게 더 잘해줄 거야? 난 널 민철이 아침 식사도 챙겨주고 또 걔도 파일톱을 혼자서 다루지 못하잖아. 결혼하면 그런 것은 너가 하겠지? 남편이 예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한 적도 있다며 남편 발톱 깎아줘라고 부탁하는 말을 전해왔어. 결혼 전에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발톱까지 할 줄은 몰랐어. 머리도 못 잘라주고 발톱까지 깎아줄 정도로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결혼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어. 남편은 정말로 게으른 사람이었어. 두 혼신 때 남편 머리를 맞춘 일이 있었어. 남편은 교수가 되기 위해 논문을 쓰느라 집에만 있었는데 난 직장 다니는 편이었어. 아무리 씻으라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몰아서 씻는 것이 전부였어. 아무리 논문이 중요하다지만 너도 좀 씻고 움직여야겠다. 너도. 귀찮아. 당연히 귀찮지.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거기에 몸도 쓸 시간이 사실 없지. 발톱까지도 내가 다 해줘야 할까? 난 남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니 큰아들을 키우는 건지 모르겠어. 참아줄 수 있을까? 교수가 되면 널 호강시켜 줄 거라고. 그래서 그날 남편의 머리를 처음으로 깎아주고 발톱을 깎아주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속으로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게 맞는 일일까? 결혼이 나에게 자랑스러울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희망이 있었어요. 남편이 교수가 되면 더 이상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고 남편에게 기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결혼한 순간부터 저에게는 제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평일에는 회사에서 바쁘게 살고 주말이면 남편의 부르릉이 나와서 시댁에 가야 했어요. 처음에는 막연하게 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번 주말에 부르시니까 가지 못하는 상황도 생겼어요. 어느 날 몸살이 나서 주말에 못 갈 거라고 했는데도 시모가 무조건 와서 간 적도 있었죠. 주말에 시댁에 가면 언제나 밭일부터 집안 청소까지 하녀처럼 부려먹기도 했어요. 남편은 어땠을까요? 언제나 어머님은 자기 집이 양반이라며 남편은 일할 팔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번외도 안 시켜준 거였죠. 봐라, 양반집에서 태어나서 저렇게 멀리 쓰더라도 비친다며 막아야 우리끼리 가고 올 테니까 집 지키고 있어 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은 밭에 비닐 넘는다고 하실 때가 있었죠. 당신이 끌면 제가 덮자. 우리 둘이 얼마나 커도 농작물을 가꾸기에는 부족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할 수 없을까? 하지만 몸이 조금 좋지 못하다면
남편과 함께 할 일이 6시간이면 2시간으로 끝낼 수 있어. 아무래도 더 효율적이겠지? 지금은 이 스퀘어 센티미터 농작물을 치료할 줄 알면 할 수 있어. 그리고 6시간이 부족하지 않아. 해 남아있을 거야? 서둘러 해봐야 해. 나에 따라. 몸이 정말 무겁구나. 일하기 싫었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 결국 나는 밭에 앉았지? 엄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할 수 없어. 머리도 어지럽고 몸살이 나. 엄살은 금방 사라져. 일어나자. 결국 시모는 5시간 동안 비닐을 깔고 삽을 사용해 땅을 갈았지만 그날 밤에 응급실로 실려갔어. 시댁으로 돌아오는 길에 배가 너무 아파서 남편에게 병원이 아닌 집으로 가라고 말했지. 매장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지만 배가 너무 아파서 매장이 있는 줄 알았어. 응급실에 있을 때 의사가 산부인과 함께 내려올 거라고 말해줬어. 남편과 함께 담당 의사를 기다려야 했지. 몇 가지 검사를 하고 초음파를 받았어. 기계 박사님은 저희 부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임신이 선날에 5주차였는데 여기 보이시다시피 태아는 있지만 심장이 뛰지 않는 거예요. 당장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전에는 임신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죄악이 너무나 한심했답니다. 어떤 순간은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서 모두 회사 업무와 가정생활에 스트레스인 줄만 알았거든요. 하지만 임신이라는 걸 알면서 다른 2명이 될 것 같았어요. 제 뱃속의 아이는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세상을 이별했어요. 누굴 원망할 수조차 들지 않았어요. 너무나 슬퍼하여 살이 10kg나 빠졌어요. 수술 후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었지만 영양실조로 인해 한 주 더 입원해야 했어요. 처음 겪어보는 일이기에 그땐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어느 날 신부가 병원을 찾아왔어요. 내 속을 완전히 뒤지려 하려 했지만 결혼 후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는 산다는 것. 이렇게 병원에만 있으면 내 아들은 누구에서 올 거야? 이것을 먹고 기운 좀 차려라고 해요. 시어머니는 과연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픈 내게 남편이 돌보라고 해줄 사람이. 저는 매우 싸워진 모습으로 일어나면 될 테니 아침에 병원 식사를 먹었어요. 배가 부르니까 어머니, 제가 좀 쉴게요. 제가 느끼기로는 이것을 먹고 또 한 번 넣어야겠어요. 이렇게 우연한 일이에 억앉아 이병헌 씨는 우리 마음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전해주려고 노력하시는군요. 어머니,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제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겠어요.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안 변합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누워있는 것도 어머니 탓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어머님께서는 일조하셨어요. 그러나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일본으로 나가려고 하면서도 왜 꼭 저만 데리고 반대했을까요? 결과적으로 그 덕분에 제가 임신했는데 여성이 얼마나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모르죠.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 남편 덕분에 평일에는 가고 주말에는 반이라고요. 내 몸을 살펴볼 기회가 언제 올까요? 어머니의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주세요. 뒤늦게 남편이 오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시몬을 병원 밖으로 데려갔다고 해요. 이 병원에서 6명의 환자를 돌봤습니다. 난간에서 저를 보던 간호사들이 눈빛이 격해졌습니다. 일례를 알고서 힘내요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시모 씨에게 듣지 못한 말이었는데 처음 봐도 될 환자들이 그렇게 말해 주셨네요. 하이고 새댁이 고생을 끌었구나 믿겨지네요. 나도 내 아들에게 너무하지 않나 싶어요. 시어머니 성품이 온화해 보여요. 누구나 관상이 그럴 것 같아요. 너 자식이 어떻게 내 엄마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주변의 걱정과 관심 덕분에 몸이 많이 좋아졌네요. 말이 참으로 신기해요. 가볍고 상처를 받을 정도의 긍정적인 격려와 위로의 말 한마디로도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시몬 씨는 날카로운 언사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시모 씨와 안 맞는 부분들이 드러났어요. 저는 이번 동안 친정에서 아빠가 병문안을 왔던 적이 있었어요.
다 못 먹는 농산물을 싸다니는 아빠가 누워있는 딸을 보니 눈가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2시간 더하니 점심은 먹고 있었네요. 아, 내가 이렇게 살이 빠져 있다니 세상에 장성이라도 있겠어. 아빠가 미안하다고 했었어. 이제 우리 딸을 챙겨야 했는데 하인 사단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다. 괜찮아. 이제 입맛도 돌고 9살찔 일만 남았어요. 너무 바빠서 박서방이 잘 챙겨주니까 걱정 마세요. 잘 챙겨주길 바라면서 내 딸이 이 상태라니 박서방이 오면 크게 싸울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제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남편을 부르곤 손을 잡고 제게 잘 부탁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내 병원비로 쓰라며 30만 원을 주고 옆으로 떠나셨다고 해요. 아버지가 돈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 돈을 우리에게 줬는데 당신은 그 돈을 받아 쓰겠다고 받았지 않아야지. 결혼 후 아버지 용돈을 더 받을 수 없어서 당신이 그 돈을 받고 싶어 했었나 봐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진짜로 상한 것들을 한꺼번에 모두 털어내려고 마음먹었군요. 그동안 남편에게 상처받은 일들이 많았겠지만 이번에 그 아픔을 다 해소해버리기로 했나 봐요. 남편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무는 것만큼 미안하다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형식적인 사과도 이제는 막막한 신체울이었어요. 대규모 수술이 끝난 후 나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후 2주간의 입원 생활 끝에 퇴원한 후 몇 달이 지나 남편이 교수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날 밤 둘이 축하 파티를 하려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남편이 오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라 택배기사가 왔나 싶었지만 문을 열면 시어머니가 석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내일 민철이 첫 출근이잖아요. 어리몽어리하게 말하며 초대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그냥 보내드릴 수 없어서 한 달 만에 대달솔에 민철이가 정말 아직 허락됐지 않았네요. 저녁 차리는 중이었어요. 그랬지만 불고기 전골을 좋아하는 시어머니, 그래서 한번 해보려 합니다. 내일 첫 출근하는 사람한테 너무 무겁지 않게 먹이려며 눈길을 거주세요. 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 하자 시어머니가 민철이는 아직 안 왔어 라고 대화한 후 책임을 덤도자 하여 놓은 제가 준비한 불고기와 야채들을 모두 치우라며 부모님이 저녁을 준비하겠다며 부엌에 들어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위해 준비한 저녁은 잡채에 애호박전, 조기, 라갈비까지 9가지 메뉴가 있었어요. 모두 나의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어서 기분 좋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남편과 함께 저녁을 오붓하게 보내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어머니가 집에 온다는 연락을 받지 못한 채 내가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고 시모는 과식하지 말라며 불고기 전골을 준비했지만 자신이 준비한 저녁상을 내놓았습니다. 그게 잔치상인 줄 알았던 나는 어머니의 도착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의 도착을 알리지 못한 채 남편이 들어왔고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준비했다며 낭패를 입었습니다. 시모는 그 선물이 자신에게 준 것인 줄 알았고 꽃 선물을 받아 기뻤던 어머니는 역시나 자격지심을 느꼈습니다. 결국 남편이 준비한 여름용 원피스를 받아들였고 다행히도 뜻밖의 선물로 인해 가족이 다시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서로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물을 잘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심각하게 달리 생각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나를 위로하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아내에게 미안한 듯 했다. 미안하지 않아도 괜찮다. 어머니께서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더 배워야 할 것이 있어? 그래서 베란다에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음식을 만들어둬. 그러나 아침에 일어서다 시몬이 내 방으로 들어오며 이상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잘 보고 매일 아침 이런 식사를 해주어야겠지. 그리고 구첩에 점심상을 내밀며 이 작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이 정도로 준비해두고 저녁에는 반찬과 국만 만들어둬. 아침에 먹기만 하면 끝이야. 물론 저도 출근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힘들어졌다. 시몬이 계속해서 나에게 기대하는 것에 더는 견딜 수가 없었다. 결국 출근을 준비하고 나가길 결정했다.
한적한 곳에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더 이상 서로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았다. 제가 집에 돌아간 후에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자고 했다. 우리 집에서는 여전히 일주일에도 집에서만 지내는 것 같아. 아마 엄마가 그냥 한 장난으로 하는 말이겠지? 오늘 퇴근하면 집에 가겠다고 말할 것이다. 두루뭉술한 거 생각하지 말고 나는 너만 믿어. 하지만 내 남편은 누군가의 요지가 되고 있어?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이 말을 했어. 몇 일 더 지니게 집에 있으려는 아내, 아침 때문에 엄마가 걱정인 거 알아. 몇 일 지나면 말을 더 이상 못 해줄 거야. 조금 참아줘. 남편은 실망시키지 않았어. 시문이는 집에 있는 동안 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았어. 그리고 아침에는 전쟁이 벌어졌어. 5시부터 날 깨우고 아침 준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간단한 계란 요리를 하라며 모셔줬어. 새벽에 일어나 비몽사몽하게 하고는 마침내 아침을 먹지 않고 출근해야 했어. 이러다가 몇 일이 지나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를 것 같았어. 그래서 시문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어. 다음 날 시문은 나에게 일찍 일어나서 부엌으로 나가라고 말하며 앞치마를 건네줬어. 어머니, 이젠 일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민철이 어디 취직해 월급도 나오고 주당으로 일해야 하니까 난 직장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아. 저는 멈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아침에도 올 것이에요. 직장을 그만두면 교수로 일했을 때 얼마나 받는지 묻고 있어. 너가 그만둔다면 요즘은 덜벌이가 일반적이지. 그리고 맞벌이를 하면서 누가 아침 식사를 먹고 누가 준비하고 다시 일하고 있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해. 그러면 내가 일을 그만두고 남편의 아침을 준비할게요. 시모는 한참 말이 없던 다음에 얼굴을 붉혀 우리는 나중에 이야기하자 하며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들고 있는 주걱으로 손을 쳐댔어. 미쳐라, 당신이 탕녀가 생기면 어쩌려고. 이거 설탕이라고 생각해서 넣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순간 너무 아파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 아파서 설명할 수가 없었어. 시모 앞에서 울 수 없었기에 출근하러 나왔어. 그리고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울었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가슴이 답답했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봐도 시모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았고 집에 있던가 하면 있어야 하고 무조건 해야 할 것에는 어려움이 컸어. 하지만 이런 생각도 못했었어. 남들이 보게 되는 것도 있지만 엄마 없는 딸로서 언제나 미안해해야 했어. 아버지 덕분에 행복한 가정인 척해야만 했어요. 친정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으네요. 그날 전혀 퇴근하지 않았는데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앉아보라고 했죠. 그리고 아침에 나눴던 대화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 뭐 내가 출근하면서 아침까지 정신이 없다니까 남들은 다 하는 걸 왜 우리 집 며느리만 못한다니 참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렇지만 내가 배운 사람이 잖니? 그래서 많이 양보해서 반찬 3개에 국이랑 반이 올려놔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라서 황당했습니다. 일을 그만두거나 아침 식사를 안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선택인가 싶었죠. 어머니, 저도 어디 가면 귀한지 외동딸이에요. 남편이 아침을 못 먹고 나가는 건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도 못 먹고 나가는 거려. 그리고 왜 저만 희생해야 해요? 민철 씨가 공부하는 동안 가장 역할을 했어요. 한 달 생활비가 모자라면 다음 달은 경로를 막으려고 야근만 하는 적도 많고요. 물론 좋은 마음으로 아침을 차려서 같이 먹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여유가 없어요. 출근 준비해서 나가는 것도 힘든데 오히려 남편은 오전에 수업이 없으면 오후에 학교에 가는 날도 있고요. 나은. 차일피일로 시아미는 계속 반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그 말은 내가 하는 게 어렵다는 의미였어요. 시모는 계속 말에 대해 입을 열면 할수록 상대가 양보를 하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재단은 시모의 마음대로 행동하면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의견을 확고하게 전했어요.
그러나 시모는 완강하게 반발했어요. 결국 매주 두세 번씩 집에 올라와 반찬을 주고 잠시 쉬다 가는 시모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일이 터져서 남편이 첫 월급을 받아서 제게 선물을 했어요. 이번에는 명품백을 주었는데 명품백을 받아서 기뻐할 여자는 없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남편이 이런 선물을 준비하고 계획했다는 마음이 정말 감사했어요. 어떤 선물을 받든 남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그 선물은 나에게 정말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방에 칼 자국이 있었어요. 시모의 지시대로라면 선물을 준 날 맞으면 시모에 서로 말을 거는 것이 맞았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남편이 시모에게 직접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께서 저번에 어머니 선물을 받으셨죠? 이번에는 가정사람 선물을 준비했어요. 비싼 건 아니고 그냥 당신이 일 다니면서 들고 다니라고 지모 앞에서 남편이 준 선물을 봤는데 그 시선이 얼마나 따뜻한지 느껴졌어요. 그렇게 무사히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그날 밤 모두 잠든 뒤에 시부모님이 칼로 가방을 난도질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냐고 물었지만 울면서 화를 내며 짐을 싸들고 내려가면서 집을 떠나버렸어요. 남편이 뒤쫓아가서 달래줄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집에 있었는데 찢겨진 가방을 보며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자식이 없었지만 그런 어머니가 되면 안 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넋을 놓고 있는데 아버지가 생각나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어이 어쩐 일인가요? 그 박서방이랑은 별 문제 없나요? 아버지는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박서방과 잘 지내는지 묻더라고요. 별일 없어요. 우리 아버지 모나나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는 우리 딸을 걱정하는 거죠? 이제 배추도 다 파고 밭일을 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올라갈래요? 그 박서방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박서방이 오나 싫어하나 없을 것이니 와서 밥도 먹고 같이 자다니요. 여기 공원도 잘 되어 있으니까 산책도 하고요. 아빠가 좋아하는 회도 사술게 딸이 술상을 차리면 나도 좋아해. 그래서 전화를 끊고 결혼한 딸 집에 왔었는데 친정아빠는 한 달간 한 번도 오지 않았다. 그런데 사이산소는 제 집에 3번이나 왔다. 결국 친정아빠에게 화를 내며 급하게 집에 오라고 했어? 결혼한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친정아빠를 초대했는데 그때 딸 집을 찾아오는 친정아빠를 보니 황당했어. 그 정도 아닌 것이 아니라 무심한 것이라서 마무리는 딸과 함께 좋은 아파트에서 더 잘 살겠네. 네 엄마가 좋아할 거야? 그래도 우리 딸이 잘 지내니 다행이야. 나도 아빠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해. 그래, 어떤 일 있어? 화가 난 것 같은데 그동안 바빠서 와주지 못한 거니까 화를 내도 이해해. 다음 날 아빠가 일찍 돌아가고 싶어서 설득했지만 하룻밤을 더 함께 지냈는데 그때 시모가 집을 찾아왔어. 아빠와 남편과 함께 회를 즐기며 술상을 펼친 상태였어. 아침이 되어버린다. 걱정하며 집에 돌아온 시모는 사돈이 계셨다는 사실에 조금 당황한 것 같았어요. 엄마가 전화해 주셨다면 마중을 나갔을 텐데 버스 한 번 거리에서 오는데 마중도 없이 계셨다는 걸 알고 놀랐습니다. 계신하실 줄도 몰랐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다가 가려던 참이었어요. 앉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오늘 자국하실 건데 어머님도 자고 가시는 건가요? 아니다. 판참만 추고 카야 하는 거니까? 언제든 놓을 수 있는 건데? 아, 그런데 이게 뭐예요? 설마 너 회를 내놓은 건 23호해요? 그 순간 시모는 들고 있던 숟가락으로 제 머리를 내리치던 순간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남편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친정아버지는 놀란 토끼 눈이 된 채로 내가 몇 번을 말해 시모니가 날 것 먹으면 두드러기 올라오는 걸 몰랐어. 냄새만 맡아도 힘든데 퍼져시 회를 올려놓은 게 말이 되니 라며 이야기했어요. 엄마 오면 줄 몰랐잖아. 아이면 우리도 해 안 먹었잖아. 그렇지만 장인 어른도 계신데 이 사람 머리를 때리면 어떻게 시몬을 놀라게 하고 말했어요. 사돈이 지금 내 딸한테 뭐 아시는 겁니까? 아이고, 제가 회를 보면 두드러기가 힘들었던 게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아무튼 며느리가 이렇다니까요. 하이픈명의 말에 시모니는 까먹고 있었답니다. 사편을 찾아 도 펼치니 속상하네요. 회를 좋아하는데 딸이 몇 달 전부터 같이 먹고 싶다고 해서 수산시장에서 골라온 거예요. 집에 오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병원에 면회에 갔을 때 간호사들이 딸의 이야기 없구만 아빠는 그제서야 이야기가 맞다며 병문안을 갔는데 간호사들이 그 집 며느리가 불쌍하다는 말을 한 걸 들었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난이 누구 집 자식인지 모르겠지만 참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본인 딸이 겪은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남의 귀한 아들한테 손 놓지 못해요. 당신 자식이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귀인 내 자식 머리를 때려. 그동안 내 딸한테 그런 일을 시켰단 말이지. 내가 가만 두나 봐. 진정한 아빠는 화가 단단히 나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거기서 농사 지은 지 얼마 안 된 동네에 얼마 은목을 내렸습니다. 시모는 땅밭이 아니라면 안마한 노력은 사치이지만 농사 짓는 학창농로는 모래 남편은 아무런 말 없이 곧장 뒷방으로 가서 문을 닫은지 모르고 졸겠나 그럴지 망하고 있는 것. 갖다 연거준 증가 1시간 만에 내질한 전류었지만이어 승그림 문구할 떵 시원한 낱날 알성언 껴 결람 이무부백 생채 소나기 신과작에다 추분 구레 엎지는 심올리 품배색 신호. 이걸 가이력 다어들고 가웬을로 아침적 균원의 비자게 오는 방과리로 식한 그나 신이에 왜 내리로 시력은 줄럭 업치언 낮은 문신 머지거기오 작게 싸운 신또름 인격은 분바럼 오이엄 시전이 시가오 공막 근경은 분엄과 신의 가시끈 늘개벽 해완미르 경신분의계을. 그 말을 듣고 난이 누구 집 자식인지 모르겠지만 참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본인 딸이 겪은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남의 귀한 아들한테 손 놓지 못해요. 당신 자식이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귀인 내 자식 머리를 때려. 그동안 내 딸한테 그런 일을 시켰단 말이지. 내가 가만 두나 봐. 진정한 아빠는 화가 단단히 나서 있습니다. 시모 씨는 아버지가 확성기를 들고 동네를 돌며 망신을 주는 일을 멈추게 하려 했지만 오히려 아버지는 더욱 나쁜 행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시모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의 자식을 하녀처럼 대해 먹는다고 말합니다. 이에 시모의 어머니는 이혼을 하자고 주장했고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시모는 아버지의 참회를 기다리려 하였지만 결국 거절하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과거에 미련 없이 행복한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거나 망설이는 분들에게 주변 가족들의 인성도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본 경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